안녕하세요. 한마입찰입니다. 회원사님의 낙찰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18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200대 1 안쪽일 경우에는 둘째 자리를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낙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예가 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심도 있게 병행해야 합니다. 낙찰 지점보다 높게 투찰하면 낙찰을 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예가를 따라가거나 경쟁사 분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위아래로 빠져서 투찰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예가가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은 아주 밑부터 아주 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가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적절히 분석 방법을 병행한 결과 1년 동안 9건의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가가 꾸준하게 나오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가가 많이 나오는데 경쟁사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을 공략한다면 당연히 낙찰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15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관내가 없는 특별시에서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공고의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확률을 높여 꾸준한 낙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조달청 공고였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공고의 특성상 중심 지점에서 예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통한 예가 분석을 하면서 첫째, 다빈도 구간 파악과 예가 추이를 판단해 큰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 경쟁사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확률을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사치에 갔을 때 낙찰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경쟁률이 높을 때는 예가 분석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경쟁사 분석을 통해 디테일한 그림을 완성함으로써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맞춰서 낙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꾸준하게 낙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높은 경쟁률이지만 6개월 동안 2건의 낙찰로 21억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높아도 올바른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한다면 꾸준한 낙찰은 가능합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38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전형적인 외곽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쟁사들이 일정 범위 이하로 내려오지 않고 있었고 예가 또한 위아래에서 평균적인 확률만큼 꾸준하게 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구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을 공략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하나의 분석 방법으로 모든 공고를 분석하게 되면 낙찰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낙찰까지 주기가 너무 길거나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가 추이, 발주처, 담당자 성향에 따라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잘 적용하고 분석한다면 상황에 대한 대처가 빠르기 때문에 낙찰 주기가 빨라질 수 있고 더불어 꾸준한 낙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외곽 분석, 중심 분석 등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적절히 사용해 최근 1년간 11건의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35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없을 경우에는 확률적 수치를 우선으로 두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예가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공고였는데 이럴 경우 낙찰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00.0이 가장 높고 100.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균등하게 감소하며 벌어집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100.1과 100.3이 강세인데 100.2가 저빈도라면 100.2는 낙찰이 나올 수 있는 기대치는 높은 지점이 됩니다. 하지만 100.2와 같은 저빈도 지점들의 예가가 언제 나올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기대치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근거들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 방법을 연구하고 다양하게 검증해야 어떤 상황에서든 낙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낙찰이 안 되는데 계속 같은 방법으로만 분석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회사 상황과 맞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지역 면허, 예가 흐름, 경쟁사 분석 등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야 꾸준한 낙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55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550대 1이었지만 보증금 납부 공고로 450개 업체가 참여했고 그중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60개였습니다. 약 100개 업체는 보증금 납부 공고를 인지하고 사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390개 업체는 보증금 납부 공고인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해서 보증금 미납으로 순위에서 배제되었고 낙찰의 기회 또한 놓쳤습니다.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공고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공고들을 살펴보면 보증금 납부 공고는 꾸준하게 발주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 참여하는 것은 괜찮지만 모르고 참여했다가 낙찰가였음에도 보증금 미납으로 1순위를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전자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고문을 잘 보는 것입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550대 1 공고를 공고문을 잘 보고 들어가서 60대 1로 보다 쉽게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입찰 분석은 기본에 충실해야 낙찰 확률이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3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현장 설명 공고로서 현장 설명에 참여한 업체가 30개였습니다. 현장 설명 공고의 경우 투찰 마감 기준 일주일 전부터 많게는 15일 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분석을 할 때 기준으로 공고를 선별하면 현장 설명 공고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 공고는 별도로 매일 확인해서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장 설명을 의무로 하는 이유는 공사 현장에 대한 특이사항 및 변수들이 많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평균 경쟁률 대비 참여 업체 수가 매우 낮아집니다. 해당 공고의 경우 원래 경쟁률은 1100대 1이었는데 30대 1 공고가 되었습니다. 현장 설명 참가 업체 리스트를 대상으로 경쟁업체 투찰 성향 파악과 발주처 성향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